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의 시간입니다. 경매 시장이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세관 공매로 눈길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투자자들 사이에서 알짜 재테크 수단으로 소문난 세관 공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공매 길잡이 설춘환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이제 5, 6월 이렇게 해외 여행이 많을 만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세관에 또 압류되는 물품도 부쩍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세관공매에서는 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여행자 휴대품이라고 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해외 여행객이 요즘에 급증하면서 실제로 뭐 명품 가방이라든지 또는 양주 또는 향수, 액세서리 이런 세관공매 물품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세관공매 물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수입 화물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런 아까 여행자 휴대품이 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때는 수입도 잘 안 되고 또 네. 여행도 많이 못 가서 그렇죠. 이런 이제 물건이 많이 없었다가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 수입도 많아지고 여행자가 급증하면서 세관 공매 물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경매 시장에서도 잠시 눈 돌려 볼 만한 곳으로 이제 세관 공매 좀 추천하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세관 공매 자체가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이제 우리가 세관 공매를 다른 말로 쏠쏠한 수익과 쏠쏠한 재미를 느끼는 재테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쏠쏠한. 있습니다. 네. 실제로 소액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어떤 수강생분이 어떤 네. 물건을 40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예. 500만 원에 500만 원에 재판매를 네, 팔았어요? 네, 해서 이제 수익을 낸 오.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난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걸 못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40만 원 정도라면 누구나가 있을 수 있겠다. 더불어서 이제 세관공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물건들도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가방이라든지 뭐 스카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낙찰을 받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연말에도 파티를 위해서 예. 양주를 또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 연말 같고. 파티를 벌써 준비를 해요. 맞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이제 뭐 가정의 달이었던 거니까 이럴 때를 위해서도 낙찰을 받는 거고요. 예. 실제로 세관공매에서 가장 큰 또 강점은 네. 국가기관인 관세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믿고 할 수 있다, 공신력이 있다 이런 그러네요. 재테크라고 하는 점이 또 강점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가짜 양주는 아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저희- 근데 낙찰받은 제품을 다시 되팔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수입 화물 같은 경우는 재판매가 가능한 거고요. 아까 이제 양주 같은 경우는 또 뒤에 설명을 드릴 수 저희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기자랑 알아봤을 때는 다시 팔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수입 화물, 우리가 이제 수입한 물건들은 재판매가 가능하고 사실 우리가 양주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받잖아요. 네. 근데 양주를 우리가 낙찰받아서 팔려면 주류 면허 수입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개인들은 그런 게 없어서 그렇겠죠. 자가 사용을 전제로 3병씩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그래서 사용. 네, 그러니까 자가 사용 각서를 썼다면 재판매는 불가능하다. 주류는 이렇게. 그렇군요. 맞습니다. 예. 아니, 교수님 오늘 스튜디오 들어오시면서 평소하고 다르게 뭘 들고 오셨는데 네. 이거 혹시 지금 오늘 이게 보여주셔야 될것 같은데. 보여주시려고 예. 가져오신 거 아니고 예. 세관 이 공매 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맞습니다. 낙찰받은. 제가 이제 실제 네. 낙찰을 뭐 여러 번 해서 입찰해서 낙찰을 많이 받았는데 네. 오늘은 이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사실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명품백이잖아요. 가방이네요. 예, 요건 제가 이제 6년 전에 예. 셀린느 러기지 가방. 예. 요게 이제 신세계백화점에서 360만 원 하는 건데 예. 제가 110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와. 와이프한테 선물을 해줬고요. 그럼 지금 와이프 들고 다니시는 가방을 갖고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싫어합니다. 왜냐면 방송에 나온 이런 것들은 이제 싫다. 그래서 이제 새로 사준 걸 좋아합니다만 실제로 갖고 다니는 그런 가방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무슨 가방이라고요? 셀린느 러기지 셀린느 가방. 러기지. 남자분들은 잘 모르죠? 네. 소장님 네, 그래서 셀린느 러기지 가방. 예. 360만 원인데 110만 원에 낙찰 네, 맞습니다. 받으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발렌타인 17년산. 17년산. 네, 요게 이제 원래 이제 그 저희가 뭐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한 12만 원, 13만 원 팔고 예, 있는데 예. 제가 7만 400원씩에 와. 7만 400원씩 면세죠? 예. 3개씩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더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와이프한테 유임장 받아서 네. 3병 더, 6병. 이를테면 이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연말 점이 있어요.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가정의 달을 위해서 네,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신다미 기자도 저거 취재 갔다가 그때- 딱 발렌타인 17년산 예. 하나 받아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류다 보니까 재판매가 안 되고. 그래서 팀원들하고 회식할 때 돌리겠다 뭐 이제, 이렇게까지 근데 나중에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 봐야죠. 예. 저거 말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세관공매에서는 요런 것도 말고 실제로 네. 우리가 이제 세관공매에서 돈을 벌려면 네. 이런 여행자 휴대폰 말고 실제로는 수입 화물을 많이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수입 화물? 수입 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를테면 옷을 뭐 1000벌 수입하다가 또는 뭐 신발을 뭐 만 켤레를 예. 수입하다가 예. 이런 것들을 싸게 낙찰받아서 예. 재판매할 때 오히려 세관공매에서는 아니 그 큰 수익을 수입하다가 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네. 세관 공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화주들이 무역을 할 때 이제 수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수입을 하다 보면은 이제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예. 근데 통관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제 통관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통관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화주가 뭐 부도가 나거나 관세 부가세를 못 내거나 예. 또는 이를테면 수입 조건을 못 푸는 경우에 이를테면 이제 공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800 한도 내서 사야 되는데 아, 초과했을 때 예, 제대로 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압류가 되거나 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비행기 타고 네. 분실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습득물도 실제로 세관공매에 나오고 그러니까 습득물, 그러니까 분실물인데 그게 안 얼마 찾아가면 기간 내에 못 맞습니다. 찾아가면.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끔은 이제 통관을 안 하고 네. 밀수품 있잖아요. 예, 밀수한 것들은 아, 이제 예, 국가로 예. 귀속돼서 이제 곧바로 국고공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세관에서 이제 압수한 물건, 보관된 물건들을 이제 공매로 내놓아서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건데 뭐 심지어는 반값으로도 살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실제로 3분의 1 가격으로도 네. 낙찰을 받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일단 이제 저희가 실제 이제 세관공매를 통해서 네. 돈을 벌려면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계속 수입 화물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입화물, 예. 예, 실제로 이제 이 수입 화물의 이제 감정가가 인보이스 가격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시중에서 10만 원에 파는 물건이 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수입할 때는 10,000원도 안 되게 들여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예. 한 5,000원, 예. 5,000원 감정, 그다음에 거기다 제세 공과금을 해서 최초 공매가가 나옵니다. 예. 경매를 치면 이제 최초 매각 가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시중에서 10만 원짜리가 한 7,000원, 8,000원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싸게 낙찰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시중가에 팔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뭐 10분의 1 가격에도 충분히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몇몇 좀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한 10만 원 정도 하는 폴로 티셔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15,000원씩에 800벌을 낙찰 받으신 분도 있었고요. 와. 저희가 이제 골든구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100켤레를 250만 원에 낙찰. 그러면 와. 켤레당 25,000원에 그러니까. 예, 낙찰을 받은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와. 또 어떤 분은 이제 7,000대의 선풍기 예. 이제 5만 원씩 하는 것을 7,000원씩에 이제 낙찰을 받아서 와. 15,000원씩에 판 경우도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재킷 같은 경우가 200만 원짜리인데 네. 이를테면 이제 3만 원씩에 낙찰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도전해보고 근데 싶은데. 이제 사실 이 세관공매가 예. 실제로 이렇게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네. 우리가 이런 물건들을 한 자리에 놓고 예. 편안하게 이를테면 물건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고가에 낙찰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각각의 창고에 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이것도 분들만 발품을 돈을 벌 수 있다. 팔아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온라인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우리 정민의 그 날로 먹으려 한다. 아니 정보를 알면 이렇게 또 정보를 쉽게 알면. 이렇게 저가에 낙찰받을 수 있는 줄 알았죠. 맞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역시 세관공매도 발품을 많이 파시는 분이 발품을 그래서 팔아야 되네요. 창고마다 예. 각각의 이제 보석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확인하려면 본인이 직접 다 움직여야 경매랑 된다. 다를 게 없는데요. 조금 더 힘들죠. 조금 더 네, 힘들구나. 맞습니다. 그거는 임장이라고 표현 안 하나요? 그것은 이제 이 창고에 공람이라고 뭐가 하는 있나? 표현을 뭐라고요? 쓰는데 예? 공람. 공남. 네, 공람. 네. 공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 우리가 그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현장에 가서 뭐 시세 파악 여러 가지 네, 것들을 예. 확인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세관공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물건을 보고 확인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공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공람. 네. 교수님, 근데 이거 뭐 세관 공매 오늘 다뤄주신 데서 살펴보니까 채화 공매가 있고 국고 공매가 있더라고요. 네. 차이가 뭔가요? 일단 이제 우리가 세관공매는 원래는 채화공매인데 네. 채화? 네, 채화공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통관을 하려면 네. 물건을 잠깐 이제 보관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장치라고 하는 건데 그 장치 기간 동안에 이제 통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부도가 났거나 관세나 부가세를 못 냈거나 이렇게 해서 물건이 원활하게 이를테면 나가야 되는데 통관이 돼야 되는데 통관을 못 한다. 그런 이제 물건을 우리가 물건이 채했다라고 해서 채화 물건이라고 하고 그 채화 물건에 대한 공매를 우리가 이제 채화 네. 공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 화물과 여행자 휴대품이 원활하게 안 나가는 공매를 채화 공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채화 공매를 이를테면 나중에 공매를 했는데 50%까지 다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안 됐다. 어허. 그럼 더 이상 채화 공매하지 않고요. 이런 물건은 이제 국가로 귀속해서 예. 국고 공매로 가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통관의 준비가 없었던 밀수품 이런 것들은 이제 곧바로 국고 공매로 진행을 예.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왜 경매는 낙찰 받으려면 법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세관 공매는
세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세관 공매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세관 공매 공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또 이제 물건에 대한 검색은 어떻게 하는지, 예. 입찰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구분될 수 있는데 예. 채화 공매 같은 경우는 공지나 물건에 대한 검색은 기본적으로 관세청 사이트에서 아,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네, 사이트. 관세청 사이트나 각 세관 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고 공매는 보성 유통사업단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건데 그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검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입찰은 무슨 유통사업단이요? 보성 유통사업단. 보성 유통사업단. 사업단. 네, 국가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예. 사이트가 있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입찰할 때는 뒤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오프라인 입찰이 있고 온라인 입찰이 네네네.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세관 구매는 온라인 입찰도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채화 구매라고 한다면 네. 또 유니패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유니패스. 네, 맞습니다. 유니패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입찰하고 만약에 이제 국가 공매라고 한다면 앞서 얘기한 그 보성 유통사업단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입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설명은 듣다 보니까 또 정민 앵커가 원하는 또 발품 안 팔고도 가능한 방법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물품을 확인하려면 물건을 확인하는 공람 자체는 좀 가서 필요하다. 봐야 된다는 거죠. 물건 확인하려면 네, 물건을 확인하려면 공람. 공람을 하려면 공람을 하려면 발품을 팔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 뒤에서도 언급되지만 채화 구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입찰이 있습니다. 직접 네. 가서 아.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진해야 됩니다. 네. 네, 쉽지 않네요. 그러면은 앞서 지금 이제 공람 말씀을 주셨으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경매랑 똑같이 물건 직접 그러니까 확인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고 네. 공람을 하는 이유도 역시 이게 뭐 진품인지 가품인지 사실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진품 가품을 확인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제 관세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진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근데 같고. 밀수품 같은 경우는 가품도 있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가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폐기 처분합니다. 아. 그런 그래요? 부분을 아. 이제 국가를 믿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관공매에서 이제 공람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관공매 입찰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네. 이를테면 야, 너 가서 그 공매 물건 잘 봤냐? 그러면 현재 그대로 낙찰을 받는 거다. 깨지면 깨진 대로, 오염이 되면 오염이 된 대로 낙찰을 받는 거다라고 해서 오케이하고 입찰하고 낙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났더니 나중에 물건이 깨졌다, 금이 갔다, 오염이 됐다 이런 것으로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람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는 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공람이 같고요. 중요하다. 예.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아까 국고 공매 같은 경우에는 창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고 창고라고. 보니까 안산 창고라고. 네, 맞습니다. 안산에 창고 있는데 아. 거기는 이제 공람의 요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월요일부터 이를테면 금요일까지. 이를테면 뭐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거기는 그냥 알아서 가면 되는데 앞서 얘기한 채화 공매의 각각의 보수 창고들은 사실은 이를테면 공람의 시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전에 꼭 예약을 하고 가는 습관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다가 예약을 해요? 그 창고에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물건이 이를테면 아까 뭐 이를테면 뭐 텀블러가 3,000개 나왔다. 예, 예. 그러면 보세 창고가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공매 목록에 보면. 예. 그럼 이를테면 뭐 DHL 코리아다. 예. 그럼 DHL 코리아에 전화해서 내가 그 공람하고 싶은데 언제 가능하냐 그러면 우리는 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가능하다. 그럼 네. 그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사전에 꼭 예약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준비물도 화면에 나오는데 칼, 박스 테이프 이거는 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이제 창고에 가시면 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입 화물 같은 경우에 가보시면 창고가 이 스튜디오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렇겠죠. 근데 그 중에 박스가 한 이제 30개 정도가 예. 놓여 있어요. 예, 예. 저게 이제 세공에 나온 거다. 그럼 이제 오래됐잖아요. 예. 박스가 오염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장갑을 좀 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테이핑이 강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다 일일이 뜯어서 그렇죠. 봐야 네,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담당자는 이거니까 한번 보시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뜯어서. 칼로 열어서 이제 봐야 되는. 보고 아니면 다시 테이프로 붙이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창고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자주 가는 곳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상당히 아니 박스 테이프 준비하라고 한 얘기는 보고 나서 다시 붙이라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해주기를 또 창고에서 원하기도 하는 거니까요. 우리 설 교수님 나오는 이 코너는 TMI야. 그죠? 아니, 너무 이제 저도 궁금하니까 궁금하죠? 이게 뭐 어디다가 그러니까. 예약을 해야 되고 네, 창고에다가. 어떻게 찾아가서 뭐 보니까 봐야 교수님 되고. 설명 듣고 보니까 그 예. 먼지도 소복한 것 같은데 마스크 꼭 끼고 가시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이런 뭐 가방이나 이런 이런 것들은 각 그 공항 안에 지정 장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깨끗합니다. 그쵸. 근데 각각의 보세 창고들은 굉장히 좀 열악한 창고라고 좀 열악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실제 입찰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수님? 실제 입찰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채화 공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유니패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입찰하는 물건도 있고요. 예. 직접 세관에 가서 입찰을 해야 되는 오프라인 입찰을 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프라인 입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프라인 입찰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10시 30분에 입찰을 한다라고 네. 한다면
10시 30분까지 반드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의 10%를 납부하잖아요. 네. 근데 이 세관공매는 자기가 입찰하는 금액의 10%를 납부해야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네. 것은 어쨌거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10시 30분까지 입찰장에 들어와야 된다. 네. 그럼 한국 사람들은 한 5분 늦으면 어떨까 이럴 수 있잖아요. 아하, 여기서는 코리안 타임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김포공항세관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까지 이제 입찰을 하러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10시 한 35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 8분이 예. 모두 입찰이 무효가 됐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항상 정해진 시간 안에 꼭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낙찰 받으면 그냥 택배로 보내주나요? 아니면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아쉽게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입찰을 해서 만약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고 잔대금을 납부하면 세관에서 반출서라고 하는 걸 줘요. 예. 반출서. 예. 그러니까 이거 설춘환이가 낙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설춘환 씨가 오면 물건을 줘라. 예. 반출서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럼 반출서를 가지고 제가 직접 가거나 예. 저의 대리인이 예. 직접 가야 되는데 예. 예전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었냐면 와이프가 낙찰을 받은 걸 남편이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우리 와이프다. 내가 가지러 왔다. 예. 안 되죠. 뭐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라도 그런 건 안 가져가야 되고 되나요? 와이프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위임장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물건이 많은 경우에는 직접 뭐 트럭을 여러 대 그렇죠. 가지고 가서 예전에 소파가 뭐 200개 정도 낙찰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은 그렇죠. 싸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가져오는 비용, 보관 그렇죠. 비용, 마케팅 비용. 그래서 그러네요. 200만 원짜리를 이를테면 50만 원에 낙찰 받은 것도 결코 싼 게 아니다. 도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니,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또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 짧게 여쭤볼게요. 앞서 주류는 재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주류업자가 아니면. 네, 맞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재판매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를테면 요런 뭐 주류 말고요. 여행자 휴대품 중에 예. 향수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 원래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수입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수입 조건을 안 푸는 대신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파는 그런 걸 안 푸는 조건으로 사용한다면 그냥 3개씩은 또는 5개씩은 가져가라. 그래서 자가 사용 각서를 쓴 물건들은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의약품 같은? 의약품은 불가능하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TV 한 대나 예. 노트북 한 대 예. 이런 것들은 원래 전파법을 풀어야 되는데 전파법. 풀지 않는 대신에 그냥 네가 써라. 그 대신 네가 쓴다는 각서 쓰면 그건 팔지 않고 그냥 네가 쓰는 것은 오케이.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미리 알아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